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14학년도 면접 기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려대 계열적 합평 문제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계열적 합평은 작년에 조금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오후 이제 면접을 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유형과는 좀 다른 유형의 면접을 봤습니다. 근데 그게 뭐 이제 뭐 표가 나왔다, 뭐 그래프가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환경 계열이니까 엄청난 변화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요. 사실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그 도표나 그래프가 나온 게 그렇게 뭐 예전에 우리 항상 얘기하는 세대학교의 이제 마지막 제시문만큼 그렇게 이제 특색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이제 유형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로 하고 근데 일단 그러면 변했다고 하니까 비포랑 애프터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비포 버전, 그러니까 오전 문제는 거의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오전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오전 문제 제시문 하, 제시문 나, 제시문 타, 라. 큰 변화는 없었고요. 그리고 제시문은 살짝 좀 짧아지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이 논제가 세개가 들어있죠. 그러면 우선 역시 우리 논제 분석하고 가야죠. 논제 분석을 위해서 혹시 조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자, 1번 보시면 가의 싸움, 나의 향전, 가의 불복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보시오. 그래서 뭐 키워드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똑같습니다. 고대의 이제 전통적인 1번은 뭐다? 비교다. 그리고 이제 계열적 합평에서 1번은 뭐였어요? 이제 소위 3자 비교라는 거죠. 3자 비교 문제가 나왔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그럼 3자 비교는 푸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푸는 방법, 이제 뭐 A형이라고 하죠. 위로. 그랬을 때 3자 비교는 일단 첫 번째 뭐 해야 돼서 일단 상대적으로 유사한 두 가지와 뭘 나눠요? 상대 더보다 이질적인 하나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뭐를 한다? 저 유사한 둘끼리 비교를 해주면 된다 그랬죠. 음, 이런 식으로 일단 하게 되면은 세 개가 다 어쨌든 비교가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공통점과 차이점 얘기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언제나 까먹지 말아야 되는 건, 네, 저도 빼먹을 뻔했네요. 그래서 어느 방법에 먼저 뭐를 얘기를 해야 되나, 공통점을 얘기를 해야 된다. 공통점은 뭐 사실은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인 공통점이 나오기보다는 또 뭐 주제, 공통된 주제라든가, 이 정도의 사실은 아니 공통된 키워드라든가 이 정도 저도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차이점이다. 이런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두 번째 푸는 방법은 이거였죠. 이제 단일한 기준을 잡아서 단일 기준을 잡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정도의 순자 디그리의 순으로 나요. 요렇게 디그리 순서대로 놓는 거. 요게 이제 또 다른 두 번째 방법이라고 했는데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A의 방법으로는 풀리는 문제가 없고요. 거의 없고요. B의 방법으로는 가끔 안 풀리는 문제가 나오면 헷갈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기본적으로 1번의 어떤 그 로직이요. 개요였고요. 2번은 재심은 다 내의 시민 불복종을 반대하는 주장의 관점에서. 그럼 이제 이거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일단 그러면 다의 관점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고 이걸 가지고 가와 나의 행위를 평가라는 거죠. 그러면 다의 관점에서 뭐를 평가해? 가를 간가요? 가의 사장, 아니면 사장을 평가해보고 평가는 항상 뭐가 갈려야 된다? OX가 갈려야 된다고 했죠? 긍정적으로 볼지 부정적으로 볼지 그다음에 두 번째 뭐를 한다? 나를 평가해본다. 나의 누구? 지방의 유형. 왜냐면 이제 제신문에 뭐 액터가 여러 명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행위자가 그럼 OX로 평가를 해주고 그 이유를 서술해 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번과 2번이 될 것 같고요. 3번은 이제 나가 지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가나다 모로를 활용하 설명하시오. 그러면 이거는 뭐 가장 이제 이건 좀 이쪽에 반대 오른쪽에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도 일단 얘기를 해보면 어쨌든 가나다를 하나씩 건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단순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일단 최선 또다 이제 조금 더 먼저 고려하셔야 될 거는 그러면 약간 구조를 짜보라고 했죠. 타임스 3번에서 일단 그럼 그냥 뭐를 정리해야 돼? 또 라의 사회를 정리해야겠죠. 라의 사회를 이제 내용 정리해주고 그럼 가나다를 활용을 하는데 그냥 가장 단순한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가를 활용해서 뭐를 해야 되고 뭐 나를 활용해서 뭐를 해야 되고 네, 가를 활용해서 뭐를 해야 돼? 이게 사실은 가장 단순한 방법이죠. 근데 어쨌든 다 써준다면 면에서 이것도 중간 이상 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일단 1차적으로 보려야 될 건 뭐다? 이건 일단
플랜 B의 방법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좀 짜임새 가져간다면 제가 가능하다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A의 방법인데 A는 일단 이제 나의 제안을 사회라는 어떤 기본적으로 그 현상에 대해서 뭔가 좀 더 나아지는 사회 어떤 그런 걸 다루고 있을 테니까 근데 결과겠죠 결과. 왜냐하면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 노력에 따라서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제 그럼 라는 좋은 사회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뭔가 그럼 뭔가 저거에 반대되는 라에 반대되는 부정적인 상황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제시문 세 개를 뭐 재배치가 가능하니까 놓아보실 필요는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현상, 원인, 이제 해결책이라는 3단계 요소, 또 고대가 항상 기대하는 솔루션, 유형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접근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냥 뭐 나열해야죠. 하나씩 쓰는 방법으로. 자, 이렇게 좀 개요를 한번 문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제시문으로 가셔야겠죠. 자, 그러면 한번 제시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가면, 가나다는 보이려면 이 정도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체험에서 갈게요. 그럼 가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제 그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약간 그 우리가 원문이 뭔지는 굳이 알 필요 없고 잘 모르더라 이제 여기서 사장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누가 여기 대비되는 개념은 누가 있어요? 노동자라는 개념이 있죠. 사장과 참모라는 이제 집단이 있고 노동자라는 이제 그 집단 사이에 뭐가 벌어지고 있어요? 약간 뭐 갈등, 억압 같은 게 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일단 갈등, 억압의 형태가 좀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나에선 어때요? 나에서도 일단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 보니까 갈등이죠. 나에서도 갈등이. 여기 근데 누구와 누구와의 갈등? 뭐 뒤에 나오지만 향전처럼 나타나는 것처럼 부향과 신향의 이제 갈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앞에랑 좀 다르죠. 가에서는 이 사장과 그의 참모들이 형과 같은 이제 노동자들을 굉장히 억압하고 그러니까 힘의 우위가 확실하죠. 근데 나에서는 그렇진 않아요. 여기서 서로 완전히 정확하지 못하다 보니 여기는 대등한 관계에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다로 가보죠. 다에서는 이제 시민 불복종에 대한 형태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아마 시민의 약간 대척점에 있는 관계는 정부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시민과 약간 정부의 관계 나와 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굳이 이제 여기는 사실은 뭐 어느 한쪽의 편을 지지하거나 뭐 시민 불복종이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는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정도로 이제 얘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의 장단점도 동시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일단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뭘 다루고 있어요? 갈등 상황을 다루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갈등 상황을 다루고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음, 나와 다는 이제 뭐 갈등 상황.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뭐 서로의 이제 뭐 이익을 둘러싼 갈등일 수도 있고 권리를 둘러싼 갈등일 수도 어쨌든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공통점은 상대적으로 되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얘네들을 우리가 차이점을 찾아야 되니까 일단 2대1로 한번 나눠 봐야 되잖아요. 가장 이질적인 것 하나와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뭐 유사성 있는 두 개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서는 뭐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장 먼저 뭐 일단 눈에 띄는 거는 저는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뭐 하나를 좀 묶어보고 다를 조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것만이 정답은 아닌데 이게 이제 가장 먼저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가가 이제 좀 문제, 가나가 묶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일단 다가 나뉠 것 같다. 이렇게 나누면 분명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가와 나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제 갈등의 주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의 약간 그러니까 힘이나 이익이 충돌하는 것 구체적인 주체들 간에 충돌하고 있는 거고 가나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좀 앞으로 드러나야겠네요. 근데 다 같은 경우는 뭔가 구체적인 뭔가 이익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주체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그 시민이랑 이제 시민과 어떤 제도 법과의 갈등이다. 라고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벌써 이렇게 해야 했던 자도 벌써 있고 이것은 시민과 제도의 갈등. 이렇게 일단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관계로 이제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좀 여기서 이제 유사한 둘끼리 그럼 가나를 비교해야겠죠. 가나를 비교해 본다면 가나는 어떤 차이가 있다? 하와나는 어쨌든 주체 간에 뭔가 충돌하거나 갈등을 빚는 건 맞는데 간은 어때요? 이때는 간은 굉장히 이제 불평등하죠. 그러니까 힘의 우열이 분명하죠. 근데 여기에 비해서 나는 대등하죠. 그런 갈등. 뭐 분리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세 개 정도 분류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이것이 그냥 가장 그냥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했고 또 가장 먼저 눈에 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A의 방법이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를 B의 방법으로 풀 수 있을까? 이제라고 봤을 때 B의 방법에서는 사실은 어떤 단위 기준을 잡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단위 기준 잡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제 굳이 따지자면 여기서 뭐 하나 잡아본다면 뭐 이제 어떤 우열 관계 같은 거 갈등에서의 이제 어떤 갈등 주체 간 우열 이 정도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드러나는 게 어쨌든 우열의 관계가 어쨌든 가장 명확하게 크게 드러나는 거는 가족 아예 저기 가족 하는 우열 관계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고요. 상대적으로 가장 안 드러나는 건 나인 것 같아요. 여기는 대등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중간에 있으니까 당연히 시민이 정부랑 비교하자면 이제 뭐 제도에 비교하면 좀 약자일 수도 있겠으나 근데 이제 이것이 일종의 허용되고 지지하는 주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가해에서의 노동자들만큼 억압을 당하고 있지는 않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이거는 조금 음, 물론 이제 이 문제가 작년에 나와도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푸는 방법이 누적이 덜 돼 있기도 하지만 이건 플랜 B보다는 A의 형태로 푸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 2번까지 여기서 해결해요. 2번에서는 이제 다의 관점에서 얘네들의 평가라는 거였잖아요. 그럼 다의 관점은 뭐였어요? 시민불복종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입장인데 여기서 어떤 입장? 문제에서는 시민불복종에 반대하는 입장을 했죠. 다의 입장 중에서 저는 시민불복종에 반대하는 입장. 이제 거기서는 두 가지를 이제 우려하고 있는 거죠. 뭐 법에 대한 존중심, 음, 절차를 파기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가보자면, 그러면 일단 뭐 가해 사장과 나의 얘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제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 건 사실은 지방의 유력자일 것 같아요. 지방의 유력자는 지금 여기 제시문 나에 보면 어떻게 써요? 주민을 수탈하기 위해 향약을 악용하기도 하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일단 뭐 이걸 악용한 거니까 법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어느 부분에서 걸려요? 있는데 나는 어떻게 했어? 이제 그 주민 수탈로 악용했어. 이제 어떤 부분이 걸리는 거냐면은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뭐 여기서 뭐 법에 대한 존중심이 없는 거죠. 이걸 악용했으니까 그대로 존중해서 해야 되는데 출시대로 해야 되는데 이걸 악용했기 때문에 법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장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사실 사장에 대해서 조금 양가적인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제 어쨌든 1차적으로 보이는 거는 사장 역시도 이제 이 그 근로자들을 조금 이제 뭐 속이고 교사하고 억압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뭔가 그 뭐 조사하고 그리고 뭐 격리시키고 그다음에 뭐 쫓아내고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이건 뭐에 된게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적 절차 무시죠. 이런 면에서 보자면 기본적으로 일단 부정적인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제 제가 항상 기본적인 세팅은 이 제시문이 이제 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인 제시문을 평가를 할 때는 사실은 양가적으로 이제 보통 두 개가 나오고 하나는 O, 하나는 X가 나와야 되는데 이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둘 다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푸는 게 일단 다수적인 견해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그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여기서
그래서 절차에 있어서도 민주적 절차가 아니라 절차 자체를 무시한다라고 보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이제 뭐 반대한다라고 이제 보게 된다면, 뭐 그래서 가해형 같은, 아니, 가해 사장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어쨌든 절차, 그리고 뭐 약간 유도되고 강요된 거긴 하지만, 이제 이 어떤 질서를 유지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답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걸 틀리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어쨌든 보편적이고 다수의 입장에서는 둘 다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까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2번까지 정리한 내용이고요. 3번으로 한번 가보죠. 3번으로 가보면, 3번을 나가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뭐 가나다 내용도 좀 파악이 됐고 왼쪽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럼 라가 지향하는 사회 만족에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라에서는 이제 어떤 역할을, 어떤 사회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역감시라는 게 약간 키워드로 들어오죠. 역감시라는 게 들어와서 적어볼까요? 역감시라는 역할이라서 이거 보통 이제 뭐 빅브라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다른 측면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각 시민운동이나 시민 개개인들이 오히려 그들을 감시하는, 우리가 감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크게 보면 시민운동에 의한 역감시. 그래서 뭐 시민운동이고 시민을 단순하게 아니라 시민 개개인들이 하는 거니까요. 이런 걸 위해서 가나다를 활용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음, 그러면 일단 우리가 좀 엮어보는 걸 먼저 시도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안 되는 상황이 어떤 거 역감시가 안 되게 되면은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일방적으로 억압을 당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먼저 라이언을 조정되는 상황. 그럼 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는 가해 상황을 얘기했어. 가해 상황에서 뭔가 억압, 많이 순환, 감시가 된다면 결국 뭐가 되는 거 이런 억압적인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야겠다. 억압적. 음. 억압적인 상황은 왜 일방이 억압하고 다른 쪽이 이제 지배당하고 이런 상황 왜 벌어지는 거예요? 뭐, 뭐 힘의 차이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를 안 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나처럼 나의 뭐 향전처럼 투쟁하지 않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형들이 약자라고 하더라도 마치 신양과 구양이 싸웠던 것처럼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기 때문이니까 이제 이거는 이런 약간 이제 이런 나타나는 점이 싸워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억압당한 원인은 이제 저항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그럼 우리가 결국 이런 억압적인 체계로하는 A가 가에 반대되는 사회가 이제 라인 거잖아요. 잘 돌아가는 사회, 행복한 뭐보다 좀 바람직한 사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처럼 불복종. 뭐 쉽게 말하면 투쟁을 해. 음. 이런 식으로 좀 제시문을 엮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가나다도 활용이 되고 뭔가 약간 짜임새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뭐 가를 통해서 뭐가 나오고 나를 통해서 뭐를 해도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그것도 출제 의도, 뭐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가는 거긴 하지만 조금 아쉽죠. 재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A형처럼 조금 재구성하고 짜임새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말하는 순서를 또 정해봐야죠. 다시 가보면 자 1번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시문 가나다죠. 가나다는 공통적으로 갈등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각 행위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이나 권리를 둘러싼 뭐 투쟁과 아니 뭐 흔히 말하는 투쟁과 반투쟁, 몽정과 재응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이제 차이점을 보자면 먼저 제시문 가와 나와 다로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심은 과언어는 이제 주체 간의 어떤 특정 주체 간의 힘이라든지 이익이 충돌하면서 갈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세심은 나에서는 특정 이익 주체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시민과 법과 제도와의 갈등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시문 가와 나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시문 가는 이 둘 사이 주체 관계가 부연이 분명하고 뭐 어떤 그 갈등의 결과도 일방적입니다. 하지만 나에서는 동등한 대등한 싸움을 벌였고 그 결과 역시도 명확하게 한쪽이 승리하지 못한 양상을 보인다는 면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홉 문장. 이제 항상 말했던 것처럼 이거는 대충 빨리 말하면 1분 30초. 좀 느린 말하는 사람은 2분까지도 갈 수 있는 분량. 1분은 45초? 2분까지는 안 가겠네. 이 정도 분량이 되겠죠. 1분 45초.
자, 다음 2번 가면, 2번이요, 2번. 2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다의 관점에서 이제, 다의 관점, 시민불복종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어떤 얘기를 한다, 여기서는, 뭐 법에 대한 존중과 절차에 대한 무시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을 평가한다면, 일단 뭐 대중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 같습니다. 다의 사장을 평가한다면, 왜냐하면 이 사장은, 이제 뭐, 형과 같은 노동자들을 조사하고 경영을 쫓아냅니다. 이것은 뭐예요? 민주적 절차 무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의 유력자 역시 부정적으로 평가될 것 같습니다. 주민 수탈을 위해 법을 악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는 시민 불복종 반대 논자의 견해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역시 아홉 문장. 다음 3번 어떻게 돼요? 우선 일단 라의 사회에서는 뭐 라에서는 역감시를 3번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감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시민들이 감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제 이것들을 감시하는 역감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노력을 먼저 제시문 가나다를 통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시문 가는 이러한 역감시가 없는 가장 부정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동자들은 억압됩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나처럼 나의 형제는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저항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나처럼 불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투쟁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보셔야겠죠. 역시 비슷한 시간. 그럼 아마 좀 후다닥 말하면 한 4분 30초 들어올 거고요. 길게 말하는 친구들은 뭐 한 5분 45초까지도 가겠죠. 음.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기존 유형과 큰 차이 없습니다. 1번 3자 비교시켰고, 2번 지시문과 평가시켰고, 3번에서는 이제 뭐 해결책이란 말 안 쓰긴 했지만 노력이란 말을 씀으로써 사실상 제시문 모두를 활용한 솔루션, 유형 문제, 동일한 유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전 문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는 이제 그러면 네, 오후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후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이 이제 보통 4개였는데 이제 6개로 늘었죠. 6개로 늘었고, 7개가 가나다라마 7개군요. 7개로 늘었고, 논제는 그대로 3개입니다. 이 특성은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텝 바이 스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1번을 풀어야 2번으로 넘어가고, 2번을 풀어 3번 넘어가고, 이제 연계성이 있었는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사실은 다 따로 놀죠. 하나 따로 놀고, 다라 따로 놀고, 사마바 따로 놀아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완성도 높은 문제는 아니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따로따로 풀어야 되는 문제. 그래서 푸는 입장에서는 장점은 뭐 1번을 못 푼다고 해서 2번, 3번까지 망가지는 일은 없으니까 장점일 수 있을 거고요. 단점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뭐 1번이 잘 안 풀리면 2번에 힌트를 얻어서 풀고 그랬었는데 그런 건 이제 불가능하셔서 분명히 장단점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뭐 이렇게 하면 문제 분석의 가치가 좀 상당히 좀 떨어지긴 하실 텐데 그래도 일단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1번 한번 보시죠. 자, 1번. 그럼 나의 표가 핵심 주장을 지지하니 설명하시오. 그러면 우선 나의 내용 정리해야 됩니다. 나의 표, 내용 정리, 뭐 대략 두 정도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거를 가죠. 가의 주장이 뭔지.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결합시켰을 때 가를 나로 평가죠. 지지하는 점을 평가했을 때 이게 O인지 X인지가 나와야 죠 지지하면 O일 거고 아니면 X입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2번 가겠습니다.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나의 절 평가하시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 평가로 나왔죠. 지시문과 평가. 그리고 일단 보시면 그러면 먼저 다의 관점이 먼저 정리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혹시 라의 주장이 나와야 될 거고. 그러면 이건 이제 마찬가지로 라에 대해서 바로 또 OX를 갈라야 돼. 이렇게 기본 구조가 거의 비슷한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평가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비교의 연장선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서로 다른 얘기일 때
어떤 점 때문에 X인지 이런 걸 좀 찾아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2번까지는 여기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 3번 사회 결과를 활용하여 와 바의 견해를 뒷받침하시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사실은 뭐 기존에 이제 사실 솔루션이나 사례 문제보다 훨씬 쉬운 편인데 보시면 3번이니까 일단 사회 결과를 정리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럼 이걸 가지고 마는 무슨 얘기라고 한 번에 할게요. 마의 평가 마를 사로 평가가 이제 뒷받침을 해서 사와 이제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비슷한 부분이 좀 있는지 찾아야겠죠.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또 바에 무슨 얘기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바에 나오는 얘기는 사의 어느 부분으로 서포트를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일단 크게 논점이 세 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제시문 내용 보면서 채워가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위로 가보면 가나를 먼저 해결해야죠. 그럼 나의 표 내용 정리해보면 표를 봤더니 자, 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가 있는데 산유국인 경우와 비산유국인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저 이제 그럼 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어느 국가의 비중이 높아요? 비산유국의 비중이 몇 배인가요? 이거 한 7배? 8배? 8배 넘는군요. 어쨌든 거의 전체 중에서 절대적인 수를 차지하고 있고 46개 중에서 용해는 안 2대1 정도로 또 권위주의 국가는 유형이 분류가 되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인 이제 비율을 보면 둘 다 비산유국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비율이 높긴 하지만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산유국인 국가 민주주의 확률은 절반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비산유국은 거의 거의 4배인데 여기는 여기 나의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좀 적어야죠. 자, 그럼 나의 뜻이 뭐냐? 산유국이 어디에 비해서 비산유국에 비해서 무슨 확률이 높아요? 음, 권위주의 국가의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이거는 뭐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여기 표를 나에서는 알 수가 없어. 근데 기본적으로 뭐 반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권위주의 국가 중에서는 산유국의 비율이 훨씬 높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요렇게 일단 여기 표 1의 내용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제 그 부분까지 정리를 한다면 요거겠죠. 그러면 산유국 중에서는 권위주의 국가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데 비산유국 중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어쨌든 산유국이라는 변수가 권위주의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이제 그러면 이걸 이제 가해 주장은 뭐냐? 가해에서는 어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여기 지금 요 표로 나오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산유국일수록 권위주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권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요 어쨌든 산유국에서 나오는 이익들을 정치적으로 억압하지만 약간 뭐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둘의 얘기는 기본적으로 네,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이제 쓰일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그라미에 해당되네요. 그래서 이 평가해 보면 긍정적. 왜 둘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2번 가보시면 2번은 다의 관점을 나르고라는 문제. 다의 관점은 어떤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뭐 최근에는 약간 이제 비하 내지는 혐오로도 좀 불릴 수도 있는 얘기라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뭐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얘기죠. 그 뭐예요? 각자 자기가 만진 부분만 가지고 코끼리를 제각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다 보지 못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일부만을 보고 그러니까 자신이 그 감지한 부분만으로 보지 못하죠. 전체를 설명하려는 이제 그런 경향, 오류로 이제 얘기하고 있죠.
잡아놓고 이거 어쨌든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 자, 라에서는 근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라에서는 이제 그 뭐 되게 성공한 CEO들, 이런 기업가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야?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강박적으로 일에 몰두했다. 이제 성공한 CEO들의 기업가들의 공통점, 강박적 몰입. 여기서는 강박적 몰입이 얘기하는 건 뭘까요? 어느 한 분야에 완전 꽂혀서 그것만 보고 간다는 거죠. 쉽게 앞만 보고 가는 거잖아요. 자기 경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이거는 거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다는 뭐예요? 어느 하나만에 집중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럼 얘네 둘은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 다른 얘기. 그러면 만일에 다가 라를 평가한다면, 음, 부정적으로 보겠죠. 왜? 하나에 몰입하면, 너무 몰입하면, 전체를 못 보는데, 지금 다는, 라는 그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서로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부정적으로 평가하겠죠. 이렇게 일단 처음 두 개가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가야죠. 3번을 가면, 바는 일단 있어야 되는데, 일단 표가 보이는 게 좀 표를 일단 이렇게 잡고 가겠습니다. 좀 정밀하게 좀 조리해야 될까요? 위로 좀 가야 되나? 뿌리죠. 자가 살짝 안 보여도 네, 이렇게 앞쪽면 약간 네, 미세로 정해놔도 된것 같고요. 자, 한번 그럼 사회 결과 정리하라 그랬잖아요. 사회에서 보이는 거는 지금 뭐 대략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써보면 사회 결과는 이렇게 놓고 사회에서는 지금 결국 이게 독립변수랑 정석변수 잡으셔야 되는데 X축이 독립변수죠. 그래서 이제 뭐 사회적 절차적 절차 실현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일단 보여주는 표예요. 1차적으로는. 일단 그 관계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절차적 절차적 정의에 대해서 긍정적일수록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삶의 만족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절차적 정의가 이제 그만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이게 지금 그 전반적으로 이제 우상향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둘로 나눠져 있죠. 근데 그거는 어쨌든 큰 틀에서 맞는데 둘 다 우상향이긴 한데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근데 그런 우상향 속에서 그러면 분배적 정의는 어떠냐? 그러면 분배적 정의에 대해서 그때는 이제 이 파란색 표와 어, 여기 까만색 선을 두 개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야? 파란색 표는 분배적 정의도 잘 되고 있다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는 거고 분배적 정의가 잘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 뭐 둘 다 어쨌든 절차적 정의에 따라 둘 다 우상향이긴 하지만 아니긴 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어요? 먼저 둘 다? 그 절차적 정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든 두 포인트 모두 어디가 위에 있어? 지금 분배적 정의가 긍정적이었어요. 긍정적인 게 파란 거죠, 둘 다. 근데 뭐에 높아? 삶의 만족도 높아. 음. 이렇게만 잡으시면 사실은 충분해요. 물론 이제 이게 연대표에서 뭐 기울기도 보라고 해서 어느 쪽이 더 민감한지도 뭐 이런 것도 이제 볼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어쨌든 이거는 이제 이 기울기가 사실은 그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런 분배적 정의의 문제도 물론 여기는 걸려 있지만 분배적 정의에 대해서는 먼저 이 분배적 정의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삶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건 하나씩 연결을 이제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 결과가 이제 그 두 개가 잡힌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우리에게 주는 툴도 두 개일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거를 마로 한번 봐야겠죠. 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마는 쭉 보시면 어쨌든 재화를 소유하게 됐던 것이고 개인의 재산이 적법한 과정을 통해 취득된다면 그 결과가 비록 한정한 불평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대가로 보아야 한다. 지금 여기 뭐야? 결과가 불평등하더라도 적법한 과정을 취했다면 그거는 인정해야 된다. 그럼 여기가 강조하는 건 뭐야? 우리 보통 그 결과에 대응되는 개념이 뭐예요? 과정.
절차, 뭐 수단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사회 요지를 정리하면 상가요. 죄송, 마의 요지 정리하면 마에서는 결과가 불평등해도 이제 그에 대응되는 뭐 과정, 절차가 평등하면 피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의 평등까지가 뭐 어디까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결과의 불평등까지 문제 안 삼는 거예요. 뭐까지만 그 전까지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위에서 나와 있는 뭐랑 연결된다? 첫 번째 같은 거 절차적 정의의 긍정적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이겠죠. 그래 절차적 만족도가 중요하지. 이 부분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다음 그럼 이제 뭐 남은 거는 이제 하나 연결됐으니까 남은 건 뻔하긴 한데 일단 바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 바에서 보시면 정의롭지 않은 사회라고 그럼 여기 대체 무슨 불평등과 무슨 주리를 얘기하고 있느냐? 분배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유경쟁을 하면 당연히 타고난 재능이 많은 사람이 이길 것이다. 음,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무슨 불평등도 해결해내는 얘기였어. 분배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예요? 결과잖아요. 분배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음, 분배의 정의를 여기 얘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왜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결과가 중요하다. 그러면 실제로 분배 얘기 했으니까 분배 얘기가 이제 이미 사회에서는 어디서 나왔어요? 저기 그 파란색 까만색 부분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회계에서는 이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분배 정의가 높으면 분배 정의가 긍정적이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잖아요. 어느 편이든. 그럼 이제 이거는 그만큼 분배 정의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연결. 따라서 이 얘기는 분배 정의가 삶의 만족도에서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그냥 말하는 순서만 정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표의 내용을 보면은 산유국이 비산유국에 비해서 권위주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에서 그 부분 숫자 가지고 언급해줘야겠죠. 그런데 가에서는 산유국일수록 권위주의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동일한 논지이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정리를 간단히 하고 가면 되겠죠. 다른 부분도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 자, 다음 2번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에서는 자신이 감지하는 부분만으로 전체를 설명하는 것에 오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쭉 나오죠. 뭐 상하 만지면 길다고 하고 어디 만지면 못하고 하는 거. 그런데 라에서는 성공한 기업들의 공통적으로 강박적 몰입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누구는 누구누구하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둘은 평가를 한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할 것입니다. 네, 이제 부정적. 왜냐하면 음, 두 개는 다른 얘기잖아요. 그죠? 다는 이 어떤 하나만 잡는 걸 비판하는데 전체 못 본다고 하는 그걸 강조하고 때 서로 다른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일곱 혹은 여덟 문장. 그럼 아깝게 여섯 문장이 여기 한 뭐 1분 길면 1분 15초에서 30초 들어올 거고 요거는 뭐 2분 이내에 떨어지겠죠. 두 개 합치면 길어야 3분 30초. 다음 3번은 좀 길어지죠. 사회 결과를 정리해보면 이게 첫 문제, 3번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에서는 절차적 정의, 첫 번째 절차적 정의의 긍정적인 삶의 만족도가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음, 까만 그래프가 X축과 Y축이 비례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음 분배적 정의가 긍정적인 삶의 만족도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파란색 표가 전반적으로 까만색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제시문만은 사의 어느 부분이 뒷받침할 것이냐? 제시문마에서는 결과가 불평등해도 과정과 절차가 평등하면 인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시문 사의 표 중에 어디? 첫 번째 부분. 절차적 정의가 긍정적일수록 삶의 만족도 높다는 부분과 관련됩니다. 왜냐하면 절차적 정의에 삶의 만족도가 비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바에서는 분배 정의가 중요하고 그에 따라 결과도 중시합니다. 이는 제시문 4에 분배 정의가 긍정적이면 전반적 설명 만족도가 높다는 이 파란색 그래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90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분배 정의가 기본적으로 설명 만족도 중요한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뭐이 정도 11문장. 이건 조금 길겠죠. 이건 뭐 2분보단 초과될 것 같아요. 2분에서 길면 뭐 2분 15초.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도 한 5분 내로 답변이 끝날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여서 지금 이제 사 보시는 것처럼 뭐 도표 자료 나왔다고 약간 떠들썩했는데 사실 뭐 그렇게 유의미한 도표나 자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냥 X축, Y축 헷갈리지 않고 어느 게 우위에 있는지 그리고 키워드가 다뭐 분배, 절차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명확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언제나 얘기하지만 제 질문에 키워드만 잘 매칭을 해주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고대 계열, 계열 적합형, 인문사회 계열 문제풀이 마쳤고요. 어, 뭐 내용을 보시고 또 저한테 좀 면접을 같이 공부하고 싶거나 지도받고 싶다고 하는 학생들은 요 이제 그 유튜브 제 그 메인 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교대 계열 적합형 문제 정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